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여론조사 하는 데가 많고, 심지어는 편파의 대명사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했죠. 거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30몇 % 수준에서 있는 별 변화가 없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맞느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여론조사를 아직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럼 여론조사 안 믿고 뭘 믿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보면 거리에 나가봤더니 어떻더라, 그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이거를 얼마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까?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라는 곳에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긍정평가가 35.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5.8,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9.3, 합쳐서 35.1. 부정평가는 62.7,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10.2.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의 추세와 완전히 다르게 1주 전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긍정평가가 0.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는 1주 전과 비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율이 같다, 변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게 이제 미디어 토마토도 ARS 기관이고, 다른 ARS 기관 조사를 보죠. 리얼미터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긍정평가가 38.9, 1주 전에 비해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8.9,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2일까지의 조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ARS 조사 기관이죠. RN서치가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긍정이 38, 부정이 59.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긍정이 38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5일부터 6일까지 긍정이 41.5, 여기에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가 29.9, 잘하는 편이다가 11.6, 부정이 56.7,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1.8, 잘못하는 편이 4.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2주 전하고 비교를 하니까 긍정평가가 9.1%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9.7%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주 전하고 비교해서. 김어준 씨가 운영한다는 그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4일, 5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긍정평가가 34.5, 매우 잘하고 있다가 21.5, 잘하는 편이다가 13.0. 그 전조사 1주 전하고 비교하면 2.0포인트, 퍼센트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61.4, 잘못하는 편 8.5, 매우 잘못 52.9. 이거는 3.6%포인트 1주 전과 비교해서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기관 발표를 보면 한국갤럽은 6, 7, 8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최근의 조사죠. 6, 7, 8. 긍정이 33%, 1주 전에 비교해서 2%포인트 상승. 부정평가가 59%, 1%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주째 긍정평가가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 긍정평가는 최하 33에서 최고 41.5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부정평가는 최하 56.7에서 최고 62.7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어제 그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철회했죠. 그리고 그저께 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갤럽 조사 같은 데에 이만큼 반영이 됐을까? 다만 여기에 반영된 것이 분명한 거는 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원칙 대응 의지, 이거는 반영이 됐고요. 이 원칙 대응 의지가 먹혔다. 이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또는 뭐 일부 표현대로 강경 대응, 이게 먹혀서 지지율 대박.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조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원칙 대응이라는 기조만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실제 거기에서 과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다 하는 부분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박 이건 아닐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본인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난 중도층이다, 보수층, 진보층도 아니고 중도층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응답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꽤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도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오고 있는 거다. 제 주변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도 뭐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하고 조사하고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들어오느냐? 윤석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본 겁니다. 일부. 무슨 얘기냐? 원칙적 대응. 그리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월 9일 대선에서 찍기는 했는데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뭐 언론기관 뭐 그게 뭐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 와도 뭔가 이 모양이 잘 살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국회에서 물론 야당이 민주당이 뭐 제1당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통과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원칙적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속이, 그동안에 이 쌓였던 체증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3월 9일 대선에서 찍었던 사람들 중에 그동안에 관망세로 돌았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다. 중도층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한국갤럽의 33%가 긍정평가로는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 경험으로 보면 한국갤럽이 면접조사입니다. 그럼 면접조사와 ARS 조사는 어디가 더 신뢰성이 있느냐? 뭐 논란이 많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저는 면접조사가 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조사에서 뭐 소수점까지 발표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ARS 조사의 응답률, 접촉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국제 기준이나 이런 데 비춰보면 소수점을 표현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수점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여론을 짚어낼 수 있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응답률, 접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낮기 때문에 소수점을 버리고 그냥 33, 35 이렇게 해도 거기에 오차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발표하는 관행, 이게 영국, 미국 이런 이른바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빨리 탈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갤럽 조사가 다른 ARS 조사에 비해서 조금 여론이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 이 팩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ARS로 조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즉각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과표집이 되죠. 왜냐하면 ARS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응답 전화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고관심층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관심층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하고 전화를 자주 받고, 때로는 이제 고연령층이 자기가 30대다 이렇게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면접조사는 그것도 속이를 들면 한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취약성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면접조사 갤럽이 조금 여론조사가 이 트렌드가 좀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 지지에 대한 긍정평가는 얼마 정도로 보는 게 맞냐? 그걸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보는데 긍정평가는 35에서 36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35, 6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럼 부정평가는, 이거는 이제 어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부정평가는, 그랬더니 부정평가는 대체적으로 59에서 60 요 정도.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게 어제 파업 철회했다고 오늘 당장 지지율이 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 안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러면 일주일 정도의 영향을 이제 받겠죠? 그러면 요거보다 아마 조금 더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부정평가가 내려갈 텐데,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근본적 변화, 대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거는 아마 당분간은 오기가 힘들 것이다. 전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 대략 제가 59, 60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반대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거를 좀 깨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본 처방은 뭘까요? 물론 그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일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 이걸 깨는 것, 그거는 수사죠, 수사.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하다고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게 바로 검찰 국가 이미지입니다. 검찰 국가 이미지. 이걸 깨야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20일에 뭐 사면복권 심사위원회가 열리고요. 법무부에서 28일 0시를 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도 예정이 돼 있는데 복권은 배제 뭐 이런 기류가 지금 읽힌다고 합니다. 복권까지 되면 출마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거에. 근데 복권이 안 되면 출마가 안 됩니다. 사면은 바로 풀어주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곧바로 내년 초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각을 단행하면 거기에 이제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개각에 이어서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속 인사들. 이 후속 인사에서 이제 그동안에 검찰공화국이다 하는 비판의 초점이 됐던 몇몇 인사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이런저런 부처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개각과 후속 인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검찰공화국 이런 공격이 상당수 응답자들한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히는 그 통로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탕평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검찰 출신들을 좀 이선 후퇴하는 방법도 있고. 왜 그러냐면 내년 초라고 한다면 내후년 총선을 1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탕평 인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훨씬 줄여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편이라고 하는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이고, 합쳐서 전체적인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걸 깨는 게 긍정평가를 올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부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도 부정평가, 그리고 특히 극단적인 부정평가를 내리는 우리 국민 응답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공고한 반대 세력, 그 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 그거는 포기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59 내지 60% 정도 된다는 그 강성 반대 그룹,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를 노리고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펴나가느냐, 그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렇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뭐 보도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